주요 학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네. 인연이요. 예, 뭐 저는 인연을 갈 거 없지만 제 대학원 때 그 전공이 도시행정 쪽이었습니다. 행정대학원 그때 졸업할 무렵에 저희 지도 교수가 마침 노영희 교수였어요. 노영희 교수니까 노영희 교수님 그때 또 바로 또 좀 있다가 뭐 예, 국토개발연구원 처음으로 만드시면서 또 좀 있다가 학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그 문화생이니까 가서 힘 좀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열심히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구 영남대학에 바로 갔어요. 석사 마치시고. 석사 마치고 바로 갔어요. 그때는 뭐 사람이 귀할 무렵인데 저는 본래 행정학이 전공이죠. 행정에서 주로 이제 지방행정, 도시행정 이제 전공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그 팀이 저를 굉장히 필요로 했던 학과였어요. 영남대학에 마침 그 행정학과가 이제 만들어지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갈 염두가 안 나고 바로 저는 지방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그러면 행정학과 초입니다. 예, 초임이죠. 행정학과 만들어지면 바로 졸업할 때까지 40년 동안 거기서 명예 퇴직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교수님이셨어요? 아니, 제가 첫 번째 교수는 그 선배들 교수들 많죠. 한 100명 되고 내가 제일 꼴찌로 들어간 거예요. 선배들은 전부 이제 내 선배들은 오늘도 누구하고 이야기했지만 전부 서울대학 출신들. 대학을 안 나오면 유일하게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바로 거기서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 학과에서 벌써 나는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 이제 행정대학원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 뭐 저는 공무원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뜻하지 않게 또 대학에 갈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게 저희 국토학회하고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미국에 또 장학금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 장학금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풀브라이튼, 이스트웨스트 상당히 각종 그 미국에서 주는 그 장학금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침 저는 뭐 미국의 어느 대학이 좋은지 잘 모르고 그때 아는 게 그때 하버드 대학이 제일 좋은 줄 알았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갈 형편은 못 되고 그리고 보니까 텍사스에 뭐 도시 쪽에 텍사스 A&M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행정학 지망을 해가 그걸로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행정학 이제 정치학 석사를 이제 좀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박사과정을 또 입학을 하는데 서울대 대학원 나온 거 인정을 안 해요. 그 당시는 새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경기에 좀 있었는데 내 혼자가 딱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장학금을 주려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예, 전임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낭만적인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행운이에요. 평생을 그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휴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해야지. 4년 반 동안 학교에서 전에 봉급이 다 나왔어요. 그때는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데 장학금 다 나오죠. 네. 장학금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가족 다 데려가가지고 공부를 했죠. 더블 인컴이죠. 요즘 아마 여기 갔을 때는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김찬석 교수님 월급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비로 월급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영남대학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가기엔 내가 스타트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혜택을 받고 가는 사람 하면서 그럼 그 얘기 딴 데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힘들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조금 있으니까 말이 전부 자기 돈 돈을 그려주고 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태혁 교수님이 행운아요 그때. 국가 민족으로 더 받은 게 많으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때 영남대학이 또 한창 이제 알려질 때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되고 말이죠. 창렬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뭐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재니까 돈 주고 또 보내고 혜택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러니까 어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올 기회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대학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뭐 수업 내면 되는데 내가 4년 반 동안 받은 전액 돈을 다 내놔야 되니까 월급을 그대로 받았어요. 전액. 뭐 반을 받았든지 그게 아니고 전액 다 받았어요. 그게 낚싯밥이었네요. 낚시밥이었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유 초능 대작하고 또 초능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가지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을 만들어지고 이제 뭐 한창 이제 그런 내 제자들 중에서 이제 환경대학 보는 애들이 이제 몇 있죠. 저 이제 내가 이제 연결되니까 이제 행정대학원도 갈 애들은 가고 환경대학원 갈 애들은 가고 이랬죠. 그 아들 중에서 전부 이제 내가 보니까 제자들 중에 장관된 애들 꽤 있어요. 영남대 출신 중에. 어느 분이요? 예를 들면 문공부 차관했던 그거는 이제 안 나왔나? 행정대학원 나왔구나. 행정대학원 나온 애들 있고 행정대학원 애들 좀. 행정대학원 도시및 지역계획. 그 애들이 많았어요. 정병문이도 병무이도 그 전부 내 제자들 아니에요. 그거 전부 그 지금 병무이 뭐 그 아들 전부 그냥 내가 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교수로서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안병리하고 내가 동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런 친구들 장관도 하고 말이야. 발톱도 드는데. 그런 시절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고시 가신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고시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신문에도 학교 다 했죠. 나왔어요. 학과장부터 시작해서 학장 그 다음에 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환경대학원장 만들면서 전부 다 했어. 그럼 다 거쳤죠. 그러니까 부총장 그 총장 빼놓고 다 했는가. 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안 났어. 별 의미도 없는 거야. 학회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기니까 대구 서울로 제가 그때 지방 이사가 몇 명 안 됐어요. 왜냐면 전북대학의 장총장, 그 다음에 동아대학에 한거라고 있었어요. 한경대인가 뭐 하나 있어. 그리고 점점 그때 나는 제일 젊은 때요. 그리고 그전에 그냥 이사로 이제 있다가 딱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학교에서 발표하러 가더라고. 근데 제일 처음 발표한 게 뭐냐면 나는 행정학을 배경으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공간 개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로 이제 계획 이론적으로 이쪽에 행정학 분야에서 굉장히 개발 많이 정책 분야 이런 우리나라에 없을 때 그걸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그걸 내가 서울 미국 공부해서 내가 처음 발표했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말이죠. 그때 학회장이 박병규 홍익대학이 말이지. 그래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지. 쳐다보더라. 그때 전부 다 건축 토목이 중심되어 있을 때 맞아요. 유일하게 우리 행정대학 출신들이 김한재나 김한재나 전부 동기들이거든요. 전부 그 멤버들은 사회관 멤버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 노영희 선생님이 됐었고 맞아. 그리고 임수원들은 계획 이론 쪽으로 내가 쭉 하니까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상당히 수긍이 가는 것부터 내가 눈치를 보니까 말이죠.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 활동을 하면서 그때 내가 부회장 할 때 부회장 굉장히 일찍 됐어. 부회장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원 선생하고 중원 선생 학교장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 그래 중원 선생 학교장 할 때 나는 일거주로 갔다 김어희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냥 만나러 이사로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고 그랬어. 국토도시계획 분야 종사하신 것 중에서 이제 교수님의 업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으신 것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불려 다녔어요. 지방에서 유일하게 불려 다닌 것이 처음 이제 국토개발 계획을 할 때 지역 파트에서 지역 국가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이렇게
지역발전위원회인가 처음 그때 청와대에서 만들 때 그 1회 그때 비서실장이 홍문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 당시에 지역학회를 갖다 간사했던 사람 이석채 부회장인가 실장은 국회의원 하는 친구가 있어. 대구 출신에. 그런 친구가 할 때 그때 1기인가 2기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에서 유일하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를 다 담으셨다. 담으시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의 목소리를 담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었어요. 모든 게 전부 중앙주지 뭐. 학교도 그랬잖아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말이죠. 예전 뭐 학교에서 중앙에서 전부 움직이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내가 항상 그걸 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뭐 수도 적지, 사람도 별로 없지. 지역적으로 뭐 그 도시계획학관이 뭐 도시공학관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면서 영남대학도 저는 도시학과 만드는데 기여는 했지만 나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좀 그러시고 지역개발학과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이제 했는데 그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그런 쪽에 가서 이제 자문하고 이제 일부 참여도 하고 국토개발 계획 지방 분야에 그 다음에 뭐 내용 잘못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말이죠. 몇 분이 다녔어요. 전부 다 서울 심지어는 여기 서울시 발전 최상철 씨가 그때 원장 할 때 시의정 연구원장 할 때 그때도 서울시 발전위원회 서울시장 할 때도 지방 대표로 서울 사람은 나를 또 끌어들이더라고. 그때도 참여했어요. 참여한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지나가서 보니까 말이죠. 참 그리고 이제 지방 도시계획학회는 주로 이제 제가 봉사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한 20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을 했어요. 좀 오래 했죠. 지방. 서울은 뭐 전부 주로 이제 서울 학회 중심 보니까 뭐 토목 건축 이 베이크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대요. 현장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방 사람도 내일 명내 올라갔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야. 이런 걸 보니까 그때는 그런 식이었어요. 몇 분 단위 그걸 했습니다. 그게 뭐 전부 다죠.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도시계획가. 잠시만요. 네. 순서가 이렇게 한 분한테 다 물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잔뜩 저는 제 2차 합치다 참석해 보니까 1번 질문은 돌아가면서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낫겠네요. 네. 그럼 뭐 1, 2번 해가지고 1번 질문은 다 듣고 이제 2번 질문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 많이 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래도 언제 여기서 저는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과를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학교와 인연 맺게 된 계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도 못했죠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닌 것이 65년부터 69년까지 건축과를 이제 다녔는데 그때 저는 뭐 취직이라는 거 별로 생각한 적 없어요. 취직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때 뭐 한일 회담도 마무리되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도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 뭐 고속도로니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시작하고 있었고 또 이제 64년에 월남 파병에 따라서 월남 특수가 이제 와가지고 상당히 비교적 뭐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건축이나 토목 건설 수요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대한 것이 대학 졸업하고 ROTC로 해서 이제 제대한 것이 71년 6월이에요. 아니 그때는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동 이스라엘 전쟁에 의한 석유 오일 쇼크 문제라든지 또 대일 청구권 자금 기반시설도 다 거의 끝나가고 그다음에 월남 특수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한 5년 기다려서 이제 중동 특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바로 시작되는 해가 이제 71년도예요. 그래서 제대해서 이제 그때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건축가 40명 중에 16명이 ROTC를 했어요. 16명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16명이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사회 진출했나라는 걸 보면은 그때 상황을 좀 짐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5명은 아예 미국 유학을 떠났고, 그 다음에 5명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때 주택공사에서 어딥니까 이제 반포 개발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면서 그 ROTC 세대한 5명을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나는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연락 받은 바가 없지. 혹시 교수님 학점이 조금 낮았던 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난 전학과에서 전화 받은 사람 다 갔어. 전화 우선 받은 사람들. 전화 우선 받은. 왜냐면 전화 받고 내일 가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 모레부터 출근이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뭐 휴대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전화가 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명은 유학 가고 주택공사에 그렇게 해서 전화 받은 친구들 5명이 특채가 되고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명은 이제 비건설 분야에 취업해요. 예를 들면 뭐 키펀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은행, 코트라 이런 데 갔고, 그 다음에 아주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렵사리 하여튼 설계사무소에 취직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있어야지. 그때 유일하게 한 것이 반포 상가 그거를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71년에 그 비상사태 선언, 국가 비상사태 선언 71년 그 12월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업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놓고 돈도 못 받고 그 주공에서 발표한 건데 그다음 뭐 저는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한 번도 월급을 한 2번 정도 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은사이신 그 윤정섭 교수님 댁을 찾아뵙고 72년 초에 이런저런 자문을 했더니 거기서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라는 게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 어떠냐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늘 마감되지 않았나 모르겠다 그러고 전화 걸어보시더니 오늘 마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날 하루만 늦게 갔으면은 거기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거기 대학원에 이게 뭐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이제 그때 들어가고 그 2학년 때 환경대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영희 교수님 댁에 가서 뭐 밤새 저 대학원생이지만 그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문교부에 낼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환경대학원 탄생의 주역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조욕을 했지 주역이 아니라 뭐 그래서 그런 등등이 그러니까 제가 좀 우습게 얘기하면은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죠. 없죠. 우리 전화가 왜 있었죠? 그때 뭐 청색전화 이런 얘기 청색전화, 백색전화. 백색 백색전화는 이제 판매가 가능한 거고 네. 청색전화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때 전화 갖고 있으면 그 재벌 그렇죠. 부럽지 않아요? 요즘 자동 자가용보다 더 훨씬 희귀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명 씨 같은 사람이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오명. 오명장관이. 오명장. 저는 김정숙 교수님이 설계사무소 다니셨다는 얘기 듣고 전혀 상상이 안 되네. 왜냐면 다녀봤죠. 네.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반포상가 설계하셨다면 그러게요. 같이 했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학회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글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용역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회 관련 일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초창기에 도시정보지 뭐 편집위원과 이제 편집위원장을 쭉 이제 하면서 그걸 초기에 이제 정착하는데 좀 기여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편집위원 중에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달 와서 한 곡씩 써야 돼. 매달 와서.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썼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원장이 되니까 또 뭐 그걸 또 합본해가지고 도시계획과 관리라는 뭐 그 책도 아마 만들어내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내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사가 오늘도 지금 60주년 기념입니다만은 제가 30주년 때부터 그 관여를 해요. 제가 30주년 때는 그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 교육연구사를 제가 이제 거기 집필을 했고, 그때 손정무 선생님이 이제 총괄 책임이었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주년 때도 제가 이제 원로분들하고 회고 대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때 거기다 아마 학회지, 그때 학회사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50주년 때는 뭐 지금도 10년 전입니다만은 제가 그때 이제 학회 부회장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그 뭐였냐면 이제 원로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좀 글을 남기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뭐 이야기로 듣는, 이야기로 읽는인가 뭐 그렇게 가지고 그 국토 도시계획 뭐 반백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마 책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참여했고, 또 이제 60주년 오늘 또 이렇게 저하다음에 불러주셔서 이제 참여하는데, 뭐 건강에 허락하면 70주년에도 좀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100주년까지는 오셔서 그래요. 축하합니다. 100주년까지는 그래요. 네. 그 이야기 도중에 좀 죄송합니다. 초기에 그래도 우리가 학교 활동에서 제일 시작한 것이 국제교류. 이제 그게 생각나네. 네. 한중일, 한국, 일본, 대만. 그게 우리가 아마 1년부터 시작했는 거 아닌가 지금 기억이 났네.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시작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 예. 저희들 여기서 많이 갔어요. 일례 시작할 때 동경서 하는데, 동경서 해가지고 나중에 나고야까지 그 다음에 갔는가? 내가 지금 기억이 어설프한데 동경일 거예요. 동경서 해가지고 동경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동경대학에 뭐 교수 이름도 못 빼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하나도 못 나요. 그 교수님 있던데 그 예, 있을 게,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갔더니 그때 내가 뭘 했느냐면은 기록 뺐거든.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기록을 전부 다 했어요. 맞아요. 저 이거도 기억나요. 그래, 그랬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 내 기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전부. 그 전부가 전부 출발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그 나온 모든 회의 기록을 내가 주해왔어요. 그때 강백 그때 교수님 전부 내 전부 다 그때 제 말단이죠. 뭐. 네. 그래서 그래서 참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학회에서 원 교수님이 맞아요. 도시계획과 인연을 어떻게 맺는지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 우리 대학을 이제 토목공학과를 이제 맞아요. 졸업하고, 그때 이제 집에 부친께서 그 울산시장, 나중에 이제 인천시장으로 이제 임명직으로서 이제 마지막 시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행정대학원의 노예 교수님을 이제 아신 거예요. 노예 교수님이 이제 정책자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존 프리드만 같은 그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울산 같은 것이 이제 성장 거점 아니에요? 성장국, 그 그로스 폴 그 기억나네. 이론을 그 노예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선배 교수님한테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하나의 성장 거점을 필요하다. 그 성장 거점을 만들어서 그게 전체 그 중앙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그게 견인차 역할을 하면 하나의 경제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이제 울산이고 이제 이런 데 가서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좀 착한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부친께서 이거 뭐 도시계획 새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원 교수님 효자 썼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대학에서 계시구나.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요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 좀.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 말씀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잘 안내하셨네. 그래서 이제 환경대학을 들어오니까 이제 김장석 선배님도 계시고 그때 이제 또 지도를 해주셨죠. 그 김한정 교수님 조교 선생님 하셨거든요. 저희들 방돌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실에 조교는 아니고 네. 펩시 연구소에 네. 내가 총무를 했다고. 그 성무이사가 예. 김한정 선생님. 그래서 예. 이제 그 방에 같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또 그때 그 최상길 교수하고 김한재가 조교의 직위라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는 그때 벌써 대학에 내려가 전임 강사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도를 받고 이제 환경대학으로 이제 졸업하니까 그 당시는 그 석사만 가지고도 맞아요. 대학을 갈 수 있어서 맞아요. 그때는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딴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셨지만 울산 공대라고 있었어요. 울산대학이 이제 공대 출신이에요. 영국하고 이게 학술교를 맺어가지고 영국의 기술 협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재도 영국에서 차관 사업 비슷하게 해서 그게 이제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토목과 가서 이제 도시공학 또 뭐 토목 분야도 이제 강의하다가 1년 반 정도 하다가 그 맨날 그 지방대학이라 그런지 그냥 오후 2시만 되면 테니스 치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 막걸리 내기하고. 과연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저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유학을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때 아버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존 프리드만 교수가 있는 UCLA를 가면 어떠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응모하고 그럴 때는 존 프리드만 교수가 뭐 전혀 어딘지 감이 없는 분이고 원로니까 그때도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응모를 해서 그쪽에 이제 스쿨 오브 아키텍처 앤 플래닝이에요, UCLA가. 그래서 어반 플래닝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2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계속 박사학위 하려고 그랬더니 교수들이 구금 말리는 거예요. 미국과 같은 대학들은 이 크로스 컬처럴 무브먼트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2년 배웠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렇지. 그 산으로 내려가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이면 동부 쪽으로 한번 가봐라. 완전히 학풍이 다르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해줘서 MIT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84년 일단 1월 1날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 카이스트가 유치과학자 제도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과학자. 그래서 이제 모든 또 경비 지원 받으면서 카이스트 이제 그 교통연구본부장 및 그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교수 토목과 가서 이제 교통을 강의했죠. 거기서 2년 동안 뭐 했냐면 그 전국 IBRD에서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미만이면 IBRD에서 차관 공연해가지고 용역 사업을 지원해줘요. 그 전국 5대 대도시의 교통 개선 사업 그 연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뭐 대구니 부산이니 부산시 뭐 대중교통 개선 방안이다 뭐 서울시 뭐 그 당시에 TSM 교통 개선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 도입하면서 2년 동안 이제 IBR에서 이제 그 보내주는 영국의 뭐 컨설턴트 영국 사람들 미국 컨설팅 회사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떼굴면서 이제 같이 그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다 2년 후에 86년도에 이제 시립대 김원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한번 같이 한번 이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가니까 김창조 선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가시들 시대는 이제 교통 전문가, 어차피 교통이니까 교통 전문가 뭐 이논 교수, 박창호 교수 이런 분들 이제 만나고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시립 때부터 제가 이제 뿌리가 뭐 미국에서 공부한 게 환경대학원이나 이게 뭐 도시및 지역계획,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에서 저는 교통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그 향수라든가 이 정신적인 뿌리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게 시립대 가가지고 이제 학술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추구하는 게 학회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논문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제가 오늘 써온 것처럼 와서 이제 선배님들 만나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바둑도 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주원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뭐 많은 교수님들, 학회장님 다 지내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1년 수곡, 10년 수목, 100년 수인 이런 정신 속에서 이 학회를 만들었지 않겠는가 1959년에 1년을 바라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 길러라.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을 마음에 새기면서 학회를 이끌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럼 이 학회가 그런 정신이라면 나도 학회 활동에 좀 전념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위원회를 거치고 편집위원회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부회장 그래서 이렇게 학회를 일단 진입하게 됐죠. 뭐. 기억에 남는 거 같이 할까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뭐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제가 수도 이전이라는 국토의 근간을 파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사실 뭐 학회장으로서 뭐 정부 정책을 뭐 방지하거나 무슨 뭐 포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상철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쓰게 했는데 천도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 성장, 형평, 공정, 정의, 노동, 노사, 계층, 지역 이기주의, 세대의 갈등과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천도로는 자신들이 신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이성마저 독점하는 졸속론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토도시사회 지구성은 오점을 날 것이다. 이제 강한 논조로 학계 선배님들과 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비평을 비판했고 책자도 한 2권 정도 나왔어요. 우리 최상철 교수님, 이제 김홍 교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집필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 대세를 뒤집기는 이제 역부족이었었다. 그래서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친 수도 이전에 맞대응할 힘이 없음을 당시 학회장으로서 이제 지적하겠다. 또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한대일 세미나를 간 거예요. 회장으로서. 그래서 아시안 퍼시픽 저널 오브 플래닝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 대만 학회 그 회원들, 중진 회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의 피드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포워드도 쓰고 그 다음에 회장, 그 다음에 편집위원장 다 이제 정해가지고 영문으로 다 해서 인사말 다 쓰고 영문 논문도 그냥 아주 베스트로 다 뽑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일본 학자들이 아니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서 발표하니까 우리가. 그래 보니까 나중에 수근수근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우리 자기네 나라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는데 니들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영문 저널을 우리 제키고 니들이 먼저 만드느냐. 이게 팽배했다는 거예요. 거기 유학생들한테 나중에 지도부장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야 이거 뭐 참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SCI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등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가 됐죠. 그래서 엄청난 그 아주 좌절을 맛본 그런 경험입니다. 네. 아쉽네요 진짜. 지금 그 영문학회지가 거의 요즘에 이제 안 나온다시피 해요. 새로 안 나오죠? 네, 새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이제 저널 오브 어번 사이언스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학회에서 제일 큰 예산을 냈습니다. 한 5천 매년 그 보조금을.
그래서 그 영문 저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시립대학에서요. 원래는 영문저널이 IJUS 2003년인가? 2003년 제가 1호에 글을 썼거든요. 아 80년대? 아니 알쌈 서시피 플랜 리뷰는 2003년인가만 나왔어요. 나오고 그게 2년인가 있었어요. 2003년. 2003년, 2000년대 들어왔어요. 그때 저도 첫 번째 근데 글을 고생했죠. 썼거든요. 또 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그때 어디 계실 때? 석사과정 때. 아, 석사과정. 기억납니다. 석사과정 할 때 예. 지도교수가 여기 누구였어요? 일하시면서 이제 잘하신 것과 아쉬운 점을 갖다가 뭐 별로 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참여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학회장을 할 적에 과거에는 이제 추계 학술대회만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회장 할 적에 춘계를 이렇게 확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정 교수도 그때 많이 관여하셨는데 그저 부동산 및 개발 분야 쪽 사람들 많이 그 저 영입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춘계에 그런 그분들 중심으로 한 또 학술대회도 하고 뭐 그랬죠. 뭐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기억에 남고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수만 씨를 불러서 기조연설을 시킨 적이 있어요. 이수만 씨. 그때 이수만 씨가 그 첫 그 얘기가 나 인상이 남는데 이런 학교에서 자기를 부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참 그 문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깊이 참 통찰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SES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그 현지화, 그 중국 사람을 불러다가 뭐 일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 멤버 속에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런 학교에서 부르니까 아주 싼 값으로 왔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오지도 않을 텐데. 오지도 않죠. 그런 거가 좀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그 국토학회 활동의 그 외연 확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국토도시교육원입니다만 그때는 국토도시 아카데미라는 거를 이제 처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대외 어떤 그 협력이나 또 외부인들을 우리 계획학회와 좀 연계시키면서 도시계획에 좀 이렇게 외연 확산 뭐 이런 것들을 할까 하는 것들을 그때 좀 계획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고 그게 조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사실 그때 제가 학회장 한 것이 2006년부터 2008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발 위주의 어떤 도시계획, 지역계획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였죠. 그런데 또 타이밍이 마침 또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뭐 행정수도 계획이나 또는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니까 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앞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활동화되고 또 하나는 그 도시 재개발 사업도 뭐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라고 이름 좀 이상한 그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물리적 재개발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거기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그런 오늘날의 뭡니까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조금 학회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영희 교수님 말씀하듯이 그 비장목 멀리 가는 날아가는 귀와 그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해서 그 세상 변화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더 아쉽습니다. 그때 좀 또 미리 좀 그런 거를 학회장 할 적에 좀 소개하고 그랬어야 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업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잘한 거는 뭐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이거 업적과 유산만 그대로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이기 신도시의
LH가 그때 이제 이기 신도시 개발 지금 상기도 이제 그렇게서 하고 계시지만 그때 이제 용역을 저희들한테 의뢰했죠, KP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분당이 헥타르당 200인, 일산이 헥타르당 180명이에요. 그러면 이기 신도시도 그 200인 하겠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판교가 85인까지 내려갔는데 마지막에 110인으로 일단 정착됐고요. 동탄이 105인 해가지고 그 헥타르당 개발 밀도를 좀 낮추는데 저희들이 그 연구영역하는 팀을 제가 수시로 만났습니다. 이 팀을 짜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개발 밀도에 집착해가지고 밀도를 어차피 낮춰야 된다.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개발 철학을 거기 속에서 따라 붙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적성입니다. 자적성 구축. 그래서 다행히 동탄 신도시 우리 용역까지 할 때는 삼성이라는 공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적성이 한 30%, 35% 정도 확보될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았는데 타 도시들이 자적성 기반에 대해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서울이 그냥 뭐 베드타운으로 아니 뭐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이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도시도 많은데 그런데 역설적인 게 여기 요즘에 나타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일기 신도시 개발 후에 개발 자적성 기반으로 이제 업무 용지를 6%를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 6%도 못 채워서 지금 현재 10년이나 걸린 후에 간신히 채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기면 주택 거주자로 채우는데도 5년 내지 8년이 걸리는데 업무 용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 텅텅 빈 것을 10년이나 또 걸려야 되니까 아무리 자적성에서 집주 근접을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라독스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자적성을 외칠 때가 아니구나. 신도시가 너무 지금 그 과잉으로 공급됐구나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인프라 후개발 이 철학을 이제 이기 신도시 때부터 학회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교에 그 IC 있죠. 그거를 이제 판교 그 신도시 만들면서 그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신도시 만들면서 최초의 강화 인프라를 한 게 그 판교 신도시 그 자리입니다. 그 현장까지 몇 번씩 나가가지고 진짜 운동화 신고 그때 뛰어가지고 장소를 잡아준 거예요. 제가 다행히 이제 교통을 아니까. 그래서 판교 신도시는 그 저 KP의 작품입니다, 사실. 원재호 교수님 작품이시죠?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다 애써줘가지고. 네, 그거고요. 아쉬운 것까지. 예. 아쉬운 거. 아쉬운 거는 그거죠.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 경우 보고서 300페이지, 400페이지나 뭐 도시 뭐 개발 계획 보고서다 하면 이 영역사들이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저 모텔에 그냥 직원들 일주일 풀어가지고 그 큰 도시의 그 기본 계획을 하면 그래서 그냥 공장에서 그냥 인쇄 박아놓듯이 딴 도시 저 보고서 베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공무원한테 납품하면 다 캐비넷 들어가 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다 바뀌는데 이거는 완전히 휴지야, 휴지.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한 게 있잖아요. 뭐 애드보가시 플랜이다, 옹호 계획이다, 무슨 뭐 버터머 플래닝이다, 이 뭐 풀뿌리 계획이다. 그래서 운동화 신고 자꾸 운동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이게 그 이슈가 발굴돼가지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원하는지 이 계획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거 집어넣어서 이게 하나의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뭐 톱다운식이고 졸속이고 그냥 타도시 베끼는 거고 어떤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또 많이 활동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 아니 뭐 군산시라고 해봐요. 그럼 안동시계 저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부회장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한번 만납시다 해서 저녁을 먹고 용서 만나면
어쩔 수가 없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짧은 기간에 용역비가. 그게 딜레마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걸 문자라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게 그걸 밥그릇인데 그 뭐 이렇게나 저렇게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문화와 관행이 그렇게 정착됐는데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네.